100가지 직업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에서 숙박업을 하시는 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울산에서 제주로 이주해온 52세 최은경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하시는 사업은 어떤 거죠? 지금 숙박업을 하고 있어요. 제주의 숙박업은 참 다양해요. 그러니까 큰 호텔들도 많지만 소규모로 이렇게 옛날 구옥 같은 거를 리모델링해서 작게 민박이나 그 펜션을 하고 있는 그 규모까지 아주 다양한 그런 숙박업 형태가 있습니다. 본인은 어떤 수업을 하고 계시죠? 저도 이렇게 제주도 넘어와서 이렇게 구옥을 리모델링해서 제주도의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숙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나요? 예를 들어 하루에 뭐 한 분이 갑자기 노쇼를 하신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특히 제주도 특성상 이제 비행기나 배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 결항으로 인해서 예약을 하셨다가 못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온전히 그뭐 나쁜 의도가 있는 노쇼라기보다는 그렇죠. 진짜 천재지변 때문에 못 오시게 되면은 그냥 하루 일 매출은 그냥 맞아요. 공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결항으로 인한 그 숙박업의 취소나 이런 것들은 그게 확인이 되면 환불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도 나쁜 의도가 아니니까. 근데 그 리스크를 온전히 저희가 이제 안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선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그거는 중요한 지점인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결항이라는 것이 아니면 폭풍이라든지 이런 게 며칠만 지속되어도 제주도에 숙박업 하시는 분들은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거죠. 아니 그리고 숙박업 하시다 보면은 왠지 다양한 분들을 뵙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하도 자극적인 부분만 올라오기 때문에 뭐 방을 어지럽게 나갔다. 그런데 좀 심각한 형태였다. 아니면 방에서 누가 금지된 행위를 하다가 걸렸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을 텐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파손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피해를 보신 경험들도 많고 근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후기라든가 리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잘못은 그쪽에서 했어도 이 후기 부분에서 온전히 이제 그 숙박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를 이제 떠넘기면 저희는 본의 아니게 을의 자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끔 이제 보면 주변이나 아니면은 직접 그런 뭐 리뷰를 비밀로 해서 뭘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숙박하는 그 장소 자체가 목적지가 되어서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경험해보기 위해서 주인들을 이렇게 압박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뭐 유명한 유튜버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렇게 팔로우 많은 분이 와가지고 또 나 무료 숙박해주세요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거는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주택 단위로 펜션들이 많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낮은 대신 경쟁이 치열해서 이 숙박업 하시는 분들 측에서 오히려 또 요청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리뷰해달라, 블로거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이런 분한테.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비용 부분에서 한계가 조금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뭐 그런 거는 뭐 마케팅적으로라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하고. 근데 뭐 해외 관광객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받게 되나요? 호텔이라든가 뭐 그런 곳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주도도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오느냐, 어떤 목적 오느냐에 따라 다양한 숙박 형태를 고르게 돼 있는데 이게 또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은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서 조금 비수기 아닌 비수기 형태로 사실 조금 힘들었다가 코로나 때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수기의 끝판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였는데 이게 제주도다 보니까 코로나 때 한번 다녀가신 분들이 짧은 기간에 다시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지금은 또 조금 비수기 형태로. 그럼 그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때 해외여행이 차단된 상태에서의 관광 성수기가 이어지지 못하고 이제 계속 또 감소하고 있는 모양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작용할 것 같아요. 그것도 크죠. 예전 같으면은 뭐 제주도 여행을 내가 얼마 쓰겠다 이렇게 있었으면은 요즘 비행값도 예전보다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숙박에 그만큼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네네.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게 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숙박업에 있어가지고 이런 뭐 규제나 이런 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결항으로 인한 거에 대한 지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게 또 고객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해라든가 그런 것들을 묶어서 제주만의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형태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아니 근데 고객들이 얼마나 큰 손실을 끼치고 가는 분들이 있길래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가 약간 궁금해지긴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쇼라든가 네. 파손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 안에 뭐 이렇게 이 형태를 망가뜨리는 네.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네. 것들이 꽤 많아요. 예. 특히 제주도는 보면 오시는 분들 자체가 다양한 네.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네. 정말 천차만별이고 이걸 일일이 다 나열하려고 하면 네, 정말 많은. 그럼 아무래도 우리가 뭐 굳이 블랙 컨슈머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리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사업주로서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들은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그런 분들이 아주 일부일 텐데 그런 분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위험 부담 비용을 일반적인 숙박하시는 분들에게까지 비용 전가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일반적인 그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걸 한번 제도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네,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숙박업은 아무래도 그런 리뷰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생각해가지고 이런 업주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이 부분 제가 오늘 정말 좋은 거 배웠습니다. 제가 한번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또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정치인들에게 딱 이런 것들은 필요로 한다. 이준석에게 이런 건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네. 숙박업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네. 또 보람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곳곳에 이런 어려운 점들을 조금 파악을 하셔서 제발 정치인들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 국민들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아유. 그런 마음입니다. 꼭 명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진짜 100개의 직업 저희 꼭 만나서 이런 고충이나 아니면 정치인에게 하고 싶은 말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제주에서 숙박업 하는 이런 사장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다른 직업 찾아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